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열입니다. 예, 치과의사 신문에 초대해줘서 무한한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나이타이 파일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99년도에 졸업했고요. 보존과 수련하고 그다음에 박사학위를 동대학에서 받았습니다. 현재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의 외래 교수로 있고 그다음에 대한치과 보존학회 이사, 그다음에 에이펙스 근간치료학회 연구회에 있으면서 지금 강남 누덴치과 대표원장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근간치료를 하면서 항상 판에 박혀서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치료하기에는 치아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루틴하게 억세스 오프닝, 그 다음에 근간장을 측정하시고 근간 성형, 그 다음에 근간 충전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그것만을 해결할 수 없게 치아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간 성형에 이어서 그 이리게이션이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간 성형의 목적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감염된 상아지를 제거하고 근간 세정제의 통로를 확보하고 근간 충전을 할 수 있는 형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간 세정제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간 세정제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치아가 파일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이리게이션을 위하여 제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근간 성형, 특히 나이타이를 이용한 근간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하하 각각 제1소구치에 그 리전이 잡혀 있고 임상 증상으로 피스투라를 가지고 내원하셨습니다. 양쪽 치아의 페리에피칼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근간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대학병원으로 의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이제 현미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으로 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 시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억세스 오프닝을 하고 근간장 측정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근간에 어느 정도까지는 찾았으나 둘 다 이제 페이턴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옆으로 휘어진 캐널에는 페이턴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항상 근간장에서 짧다, 그 다음에 페이턴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근간 치료가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찾지 못한 근간에 의해서 근간 치료가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일단은 저는 확대할 수 있는 양까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이리게이션, NaOCl을 이용한 이리게이션을 이용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파일이 닿지 않은 곳까지 이제 실러가 침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원하는 부위까지 이렇게 충전이 안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경과한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병소는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항상 근간 치료를 할 때 너무 근간장이나 아니면 MAF, 그러니까 에피칼 사이즈나 이런 거에 너무 목매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간 성형을 하는 거는 이리게이션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결국에는 충전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얼 형태만 만들어 준다면 근간 치료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나이타이의 사용법, 그 다음에 나이타이의 각각의 특징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나와 있는 나이타이의 그런 여러 가지 특성, 종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이타이 인스트루멘테이션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타이 인스트루멘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크라운 다운 테크닉입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 먼저 가장 넓은 테이퍼, 가장 큰 각도를 가진 그런 나이타이 파일이 들어가면 그거보다 약간 작은 테이퍼, 약간 작은 각도를 가진 그런 나이타이는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로 인해서 점점 줄어드는 테이퍼에 나이타이를 넣게 되면 에피칼까지 무리 없이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테이퍼를 가진 그런 파일의 종류는 이렇게 일정한 테이퍼를 가진 이런 2도, 4도, 6도 이런 테이퍼를 가진 나이타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컨스턴트 테이퍼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많이 사용하셨던 프로파일이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D1에서 D16까지 이렇게 계산했을 때 2도인 경우에는 0.32 다이메타가 증가하게 됩니다. 1mm 잘랐을 때 2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6도, 그러니까 06 테이퍼인 경우에는 1mm씩 올라갈 때 0.06mm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러한 파일들이 이제 사용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테이퍼가 파일마다 다른 그런 테이퍼를 가진 파일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프로테이퍼가 있습니다. 프로테이퍼는 프로그레시브 테이퍼의 약자로 만든 그런 파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에서는 테이퍼가 줄고 어느 부위에서는 더 테이퍼가 늘어나도록 하여서 특정 부위에서 파일이 치아를 삭제하도록 그렇게 고안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프로파일을 한번 볼까요? 프로파일은 이렇게 제조사의 지시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그렇죠? 사용 방법을 알려주기도 힘들 만큼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테이퍼 25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수많은 파일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과거 이런 식으로 많이 근간 성형을 해왔습니다. 자, 이후에 프로테이퍼가 개발이 됐고요. 이 프로테이퍼의 특히 F 시리즈는 좀 너무 테이퍼가 크고 이제 두껍다는 그런 이제 많은 불만들이 제기가 되면서 프로테이퍼 유니버셜이 이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퍼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몇 개가 안 되는 파일로 전체의 공간장을 다 확대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나오면서 다른 이 파일을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용 방법을 굉장히 쉽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특히 이제 30번, 40번, 50번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두껍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만곡을 주기 위해서 보다시피 여기에 이런 홈을 파서 홈 케이블 홈을 파가지고 이 안에 단면적을 줄임으로써 플렉시빌리티를 좀 더 증가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보면 쉐이핑 파일과 피니싱 파일, 그러니까 코로나를 확대하는 파일과 에피카를 확대하는 파일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특징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SX나 S1, S2 요거 이제 쉐이핑 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에펠탑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펠탑 모양에서 밑에 부분, 이 부분을 코로날 플레어링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위에 부분은 그 플렉시블한 그런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실제적으로 삭제가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이 아랫부분, 코로날 플레어링 이렇게 이 아랫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S1, 이게 보라색의 S1은 이 상방부를 코로나 중에 가장 상방부를 확대하게 하고 S2의 경우에는 이 미들 부분을 이렇게 확대하게 고안이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사용하였을 때 덴팅 칩이 이쪽 부위에서 묻어나는 것을 확인해야 제대로 된 사용 방법으로 지금 그 프로테이퍼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F 파일은 끝부분만 테이퍼를 과도하게 주고 나머지는 테이퍼를 줄여서 이쪽 부분이 더 낭창낭창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테이퍼 유니버셜은 7도, 8도, 9도 이게 굉장히 큰 테이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이제 많이 사용할 때 우리가 30 공사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25번 08이 더 많은 확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개수를 좀 더 줄이고자 큰 테이퍼의 파일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번 이후의 파일도 40번, 50번까지 나와 있고 이 파일의 특징은 이 에피칼 부분에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2001년에 프로테이퍼가 개발되었고 그다음에 프로테이퍼 F 시리즈가 이제 스티프하다는 그런 불만사항을 개선하면서 프로테이퍼 유니버셜이 개발되었습니다. 프로테이퍼 유니버셜 이후에 이 파일의 개수를 늘리고 더더욱 개선된
그런 양상으로 프로테이퍼 넥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퍼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S1, S2 쉐이핑 파일, 그 다음에 F1, F2, F3 피니싱 파일로 나눠져 있다면 프로테이퍼 넥스트는 단 3개의 파일로 30번까지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X1, X2, X3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거기다가 이제 40분, 50분이 필요하다면 X4와 X5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프로테이퍼 넥스트의 특징은 각 부분의 피치 간의 거리를 높이고 이센트릭하게 움직이게 해서 이렇게 덴티날 칩이 더 많이 빨려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패널 내에 터치되는 양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더 유연하게 파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S1에서 S2, 25번까지 4개의 파일이 책임지던 그런 양을 단 2개의 파일로 25번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증내에서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런 데서 요 부위, 그래서 요런 만곡을 줄여주는데 X1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바깥쪽으로 만곡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씩 확대를 하게 된다면 요쪽 이런 덴티날 쉘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브러쉬 액션이라는 그런 액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붓질하듯이 이렇게 올려서 확대를 하다 보면 근간장을 측정하고 확대 후에는 충전 후에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만곡이 굉장히 심했던 부분이 더 줄어들어서 좀 더 쉽게 근간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증례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억세스 오프닝을 하고 특히 이런 억세스 오프닝을 했을 때 이렇게 끝이 삭제가 되지 않는 엔도 지바 등을 이용해서 확대를 하면 퍼포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맞고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덮여 있는 이런 부위 MB2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라운드 바, 롱쉔크 라운드 바를 이용해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울트라소닉 유닛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EMS나 세틀렉 이런 데다가 연결해서 요 라운드 바 대신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 울트라소닉 유닛이 갖는 장점은 보시다시피 우리가 실제로 러버댐을 걸고 오프닝을 할 때 라운드 바를 사용한다면 이 헤드에 의해서 그 부분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울트라소닉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시야를 확보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에 비해서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타트 X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스타트 X의 2번, 3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근간 치료를 한번 아까 본 케이스를 쭉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아까 모양대로 선생님들이 확대를 하였다면, 억세스 오프닝을 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10번이나 15번,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10번 파일을 먼저 근간 내에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무리하게 넣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까지 이렇게 넣는 거죠. 특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만곡이 가해졌을 때 이런 너버스탑에는 인디케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디케이션을 가리키는 방향과 프리커브하는 방향을 일치시킨 다음에 파일을 집어넣게 되면 본 그림과 같이 만곡이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차원적으로 항상 엑스레이를 보기 때문에 메지오 디스탈을 항상 확인할 수 있지만 버콜 인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인디케이션이 꼭 만곡에 프리커브드 된 그런 부분과 일치시켜서 만곡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지를 확인하고 그 만곡의 반대 방향으로 확대를 할 수 있다면 만곡을 줄여서 좀 더 쉽게 근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번 파일이나 15번 파일을 집어넣으면 그 집어넣는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잠정적으로 정해진 길이까지는 약간 글라이드 패스라고 그래서 나이 타이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확대를 할 때 대구치 같은 거 이제 치료를 할 때 근간장이 실제로 20mm라면 처음에 17이나 18mm 정도를 파일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위까지 넷지를 만들지 않는 한도에서 15번까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이 타이를 그거보다 살짝 짧게 쓰면 넷지를 만들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대된 후에는 그 길이보다 약간 짧게 X1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X1은 아까
우리가 만곡의 양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만곡의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밀어서 치아의 이 부분, 그러니까 흔히 덴티널 쉘프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없애서 스트레이트한 그런 라인 억세스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가 되겠죠. 이렇게 확대한 다음에 GGD를 이용해서 살짝 오프닝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향은 GGD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타이, 훌륭한 나이타이와 테이퍼가 굉장히 큰 나이타이가 있기 때문에 GGD보다는 그런 나이타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GGD를 계속 사용했던 분이라면 깊게 넣지 말고 이 위에 부분만 이렇게 확대한다는 느낌으로 GGD를 사용하면 좀 더 그 덴티널 실프를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GGD도 마찬가지로 안으로 집어서 삭제하는 게 아니라 넣었다가 위로 빼서 올리면서 이 라테랄 부위로 이 부위를 없애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파일이 없애려고 했던 덴티널 쉘프와 동일한 부위를 없애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이후에는 워킹 렌스를 측정하게 되죠. 이후에 워킹 렌스를 재는 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느 정도 코로날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근간 성형을 계속 한다고 해도 근간장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근간장을 측정하고 확대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근간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실제적인 근간장은 짧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오버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근간장이 측정이 되면 다시 15번 파일로 그 근간장 전체를 15번 정도까지 확대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행위가 이제 글라이드 패스를 만들어주는 건데, 실제적으로 나이타이 인스트루멘테이션은 프리커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글라이드 패스가 만들지 않으면 렛지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5번까지는 확대를 하고, 만약에 내가 초심자라고 하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20번까지 확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엔도 지바를 이용해서 다시 인덴테이션을 줘서 좀 더 이렇게 쉽게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것을 선호하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팁을 더 드린다면, 저 같은 경우는 오클루전 리덕션 할 때 만약에 이쪽이 19고 이쪽이 19.5다 이러면 여기 0.5mm를 더 삭제를 해서 웬만한 한 3개의 근간 정도는 근간장 길이를 맞추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러버 스탑을 바꾸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나이타이 성형이건 어떤 파일을 넣건 간에 애니메이션은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거의 그 치아 내부를 다 채울 수 있게 넘칠 정도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간장을 측정할 때만 이 원칙을 벗어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근간장 측정 시에는 치수 강내는 건조되어 있고 근간내는 촉촉한 정도가 가장 잘 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간장 측정이 되면 똑같습니다. S1을 근간장 내까지 넣고요. 근데 이럴 때는 넣어서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주시면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2까지 넣으면 25번까지 확대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30번, 40번, 50번까지 더 확대를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X3, X4, X5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에피칼 게이징을 나타내는 사진인데, 아까 우리가 25번까지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25번으로 마무리를 하거나 30번으로 마무리하고자 했는데, 만약에 30번 이렇게 핸드 파일을 딱 넣었을 때 에피칼을 넘어간다면, 내가 정해준 워킹 렌스를 지나가게 된다면 요거는 그 사이즈로 충전할 수 없는 그런 형태를 가진 에피칼 포라멘이기 때문에 더 넓혀서 40번까지 넓혀서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 후에 40번을 넣었을 때 이 40번 핸드 파일이 넘어가지 않는 걸 확인한다면 요거는 40번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40번으로 충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일을 어디까지 넘길 것인지, 몇 번까지 확대할 것인지는 에피칼 게이징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자, 확대가 끝난 모습이고요. 자, 이제 근간 충전을 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근간 충전을 한 30번, 30번, 40번을 이용해서 근간 충전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워킹 랭스가 측정이 된 후에 보통 10번, 그 다음에 15번 파일까지 글라이드 패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과정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과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이렇게 가는 공이 테이퍼의 그런 나이타입 파일들을 개발했습니다. 예, 덴시플라이가 이제 패스 파일이라는 파일을 개발했는데요. 13번, 16번, 19번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런 파일은 항상 사용하는 건 아니고 너무 가늘거나 많이 커브도 됐거나 이런 칼시피케이션이 심한 그런 근간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3, 16, 19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19번은 임상에선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고 대부분 13과 16번 두 개를 사용해서 글라이드 패스를 만들게 됩니다. 자,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자, 이제 8번 파일을 이용해서 페이턴시를 확인합니다. 어떤 파일을 집어넣던 항상 이렇게 카운터 클락와이즈 하는 와치 와인딩 하는 그런 모션으로 집어넣어야 렛지를 발생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 파일을 이용해서 페이턴시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13번 패스 파일. 보통 8번 이후에 우리가 10번, 15번 그 스테인리스 스틸 파일을 쓰지만 이렇게 13번 나이 타일을 이용하면 패스 파일을 이용하면 렛지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한 번 넣어서 빼는 게 아니라 스무스한 그런 스무스한 글라이드 패스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근간내를 평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렛지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증례를 한번 볼까요? 자, 상당히 이제 만곡이 심한 그런 증례입니다. 이런 증례에서는 여기 보시는 이 변곡점 부위, 이 변곡점 부위까지 어떻게 확대하고 그 다음에 아래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번 파일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더 이상 이렇게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 상반 부위까지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이제 프로테이퍼 유니버셜의 X1이고 뭐 넥스트를 사용하시면 X1과 같은 이렇게 코로나를 확대할 수 있는 파일들 그리고 다른 뭐 사용하는 파일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타 회사의 파일들도 이런 파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곡 부위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게 이쪽 부위로 만곡의 반대 방향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변곡점 상반까지. 그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근간장을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만곡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0번 파일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패스 파일을 순차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만곡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에 이제 19번까지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이 테이퍼를 가진 파일로 충분히 글라이드 패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프로테이퍼 S1, S2, 그 다음에 F1, 그 다음에 F2를 넣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M2 25번 06을 이용해서 확대했습니다. 보통 소구치에서는 40번, 뭐 크게 확대한다면 50번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이런 증례에서 30번 이상 넘기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번으로 마무리를 하고 에피칼 사이즈는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 후에 이런 증례라면 이리게이션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다른 치아보다 2배가량 더 이리게이션 해줘서 내가 기계적으로 확대하지 못한 그 부분을 보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이제 근간 충전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프로테이퍼 넥스트도 이렇게 패스 파일 2개, 13번과 16번, 그 다음에 S1, S2 이렇게 4개의 파일 정도면 이렇게 어려운 근간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워킹 랭스 전체를 상방부로만 막 확대를 하고 에피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워킹 랭스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용법상에서 그렇게 복잡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새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레시프록이라든지 웨이브원과 같이 레시프로케이션 그런 모션을 갖고 있는 파일들이 많이 이제 출시되었고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8년 닥터 야레드가 논문을 하나 발표하면서 그런 파일들의 개발을 선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2008년에 야레드 선생님이 25번 프로테이퍼를 이용해서 앞에 S1, S2, F1과 같은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25번 프로테이퍼만으로 레시프로케이션 모션으로 다른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한 파일로 이런 형태의 근간 형성을 이루어냈다고 발표를 했고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레시프록과 웨이브원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현재 레시프록은 이제 오스템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웨이브원은 이제 덴치플라이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레시프록은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그 논문의 주인공이신 야레드 선생님께서 이제 개발을 하셨고 웨이브원은 그 전에 프로테이퍼나 프로테이퍼 유니버셜, 넥스트 등을 개발한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여서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레시프로케이션 파일들에 대해서 제조사들은 굉장히 쉽고 빠르다. 특히 이제 빠르고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파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제 생각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레시프로케이션 모션이 있기 때문에 토션이 걸렸을 때 토션을 다시 풀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응력이 걸렸을 때 파일이 부러지려고 할 때 다시 이제 풀어주고 파일이 부러지려고 할 때 힘이 많이 가해지려고 할 때 다시 풀어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마다 충분히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편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원파일 시스템은 25번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브원 프라이머리나 레시프록 25번을 사용하게 되는데 단 이 회사가 만약에 이 엔진이 같은 방향으로 돌게 했다면 그냥 이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예전에 25번의 다른 파일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일 방향을 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전 방향도 레시프로케이션이긴 하지만 정방향으로 돌던 그런 파일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돌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래트의 날도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웨이브원이나 레시프록 같은 파일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파일에 꽂아서 정방향으로 사용하시면 절대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특히 이러한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 방향으로 돌던 그런 모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엑스스마트 플러스나 그 다음에 VDW에서 나온 실버 이런 여러 가지 레시프로케이션 모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터를 사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파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원에 대해서 조금 보시면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보다시피 이런 레시프로케이션 모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부분은 좀 더 이렇게 피치 간의 거리를 길게 해서 유연성을 줬고 아래는 피치를 줄이면서 좀 더 삭제가 좀 잘 들어가게 따라서 잘 들어가게 이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캐널의 경우에는 21번 06,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10번이 들어가는 흔히 만나는 그런 파일들은 25번 08, 그 다음에 넓은 파일, 뭐 이제 그 하악 대구치의 디스탈이나 그 다음에 이제 상악 대구치의 팔라탈은 40번 파일을 바로 넣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많이 만나는 근거하는 이런 형태고 대부분 우리는 사용하는 것은 25번 08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문에서도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파일 뭐 6가지, 그러니까 뭐 프로테이퍼 뭐 유니버셜 같은 뭐 5가지 정도를 쓰겠죠. 그거랑 요거랑 비교를 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 하나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제 이런 파일이 나왔을 때 고민은 이 파일이 정방향으로 돌다가 다시 역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돌 때 덴틴 데브리스를 밖으로 많이 밀어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25번을 사용했을 때는 보다시피 유니버셜 이 하나 여러 가지를 사용한 파일보다 더 적은 양의 그 에피칼 데브리가 밖으로 나간다는 그런 전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근간 성형에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뭐 이 삭제되는 시간을 떠나서 또 파일을 갈아 끼는 그런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이퍼가 이런 식으로 코로나를 S1을 이용해서 확대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확대가 끝나면 이렇게 워킹 랭스까지 쭉 넣는 그런 그런 사용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S1은 이렇게 코로날 부위, 그 다음에 S2는 조금 더 아랫 부위, 그 다음에 S1은 에피칼 부위를 확대하도록, 그렇죠? F2도 당연히
에피칼 V로 확대하게 해서 25번까지 우리가 확대를 위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 파일을 사용해서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를 좀 변형해서 웨이브1과 같은 레시프로케이션 파일은 이렇게 파일을 이용해서 먼저 코로나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중간 부위 S1이 했던 부분, 그 다음에 S2가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F2가 했던 부분을 확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큰 오해가 우리가 이게 싱글 원 파일 시스템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파일을 처음부터 한 번에 쭉 끝까지 넣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파일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파일들이 확대했던 걸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처음부터 한 번에 쭉 넣으시면 안 되고 V, 코로날, 미들, 에피칼 이렇게 나눠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리게이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워킹 랭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워킹 랭스를 측정하거나 이럴 때 10번 파일, 15번 파일을 넣을 때는 항상 이렇게 태엽을 감는 그런 형태로 넣으셔야 됩니다. 자, 워킹 랭스를 측정을 했죠. 그렇죠? 파일을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6mm로 모든 블럭은 16mm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레시프로케이션 모션 가지고 있는 웨이브1을 워킹 랭스를 측정하고 확대를 합니다. 보통 파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이렇게 에피칼 포스를 약간씩 주면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 욕심내지 않고 바로 이리게이션하고 페이턴시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욕심내서 계속 집어넣으시다 보면 렛지를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에피칼 데브리를 여기서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리게이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코로날 파트가 확대되었으니까 미들 파트로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여기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 사용하셨다면 요 간격을 좀 더 줄이시고 횟수를 늘리고 요 한 번에 할 때 한 세 번 정도의 패킹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이리게이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에피칼 V로 확대하게 됩니다. 저는 보통 3팩에 3팩 그래서 딱 세 번 하는 거를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좀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전체 근간을 네 부위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고, 이건 페이턴시로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에피칼 부분을 이제 다시 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굉장히 잘 따라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확대하고 나면 이제 25에 08 테이퍼를 가진 그런 걸 확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도 이 파일을 처음 접했을 때 케이스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하악 7번에 덴티날 쉘프가 별로 없는, 소위 우리가 이제 길다마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치아를 골라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근간장을 측정했고요. 자, 근간 충전을 하였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파일을 제가 처음 접하면서 실수를 했던 게 에피칼에다가 이 파일을 근간장까지 들어간 다음에 계속 패킹 모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요 끝부분이 많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치아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타냈지 많이 만곡이 많았다면 지핑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일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정말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했고 정말 이게 사용할 때 그렇게 편한가 이런 생각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S1 같은 아니면 지금 프로테이퍼 넥스트의 X1과 같은 코로나를 확대할 수 있는 파일을 이용해서 코로나를 어느 정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을 다시 워킹 랭스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레시프로케이션이 되는 파일 웨이브1을 두 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는 걸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아에 가해지는 좀 스트레스도 줄고
그 다음에 숫자가 받는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줄기 때문에 파일 하나 쓸 거를 한 2개 정도, 하나 정도 더 추가해서 쓰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웨이브1 같은 경우에는 글라이드 패스가 반드시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논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파일을 섞어서 쓰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자, 만곡이 매지알 캐날이 굉장히 심한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만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편하게 이제 하겠다고 한다면 이쪽 부위를 많이 늘려야겠죠. 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S1을 이용해서 많이 넓히고 그 다음에 웨이브1을 사용하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부위를 조금 줄여보겠다. 네? 그러면 요거 하나로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아까 설명드렸던 글라이드 패스를 위해서 패스 파일을 사용하고 사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많은 파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테이퍼와 같은 그런 파일을 레시프로케이션 모션으로 사용을 하고 하나는 그냥 사용 방법대로 제조사의 지시사항대로 사용한 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 레시프로케이션 모션으로 여러 가지의 파일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적, 디베이션이 적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은 갖고 있습니다. 단점은 뭘까요? 그렇죠. 레시프로케이션 모션을 사용해서 모든 파일을 쓴다면 시간은 좀 더 걸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들이 그냥 원 파일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걸 좀 버리신다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확대하는 것보다 좀 확대를 좀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만곡을 좀 살려주는 게 이 한자가 자체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S1으로 어느 정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21번, 25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레시프로케이션 파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충전의 형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레시프로케이션, 흔히 원파일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웨이브1이나 레시프록을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25번까지는 빨리 가고 그 다음에는 30번, 뭐 35번, 40번까지는 다른 파일 나한테 익숙한 파일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례도 먼저 S1을 쓰고 그 다음에 웨이브1, 그 다음에 30번 등을 이렇게 혼용해서 에피칼 사이즈를 넓히고 부족한 부위는 40번까지 사용해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충전하면 이런 형태를 얻을 수 있고요. 이런 증례에서는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S1, 그 다음에 웨이브1, 그 다음에 F3, 30번 파일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라이타의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형 시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NaOCl을 적용할 수 있는, 이리게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을 사용하실 때 더더욱 소킹 아니면 울트라소닉이나 소닉 같은 걸 이용한 그런 이리게이션 아니면 고농도의 NaOCl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만곡이 심하지 않은 근관은 S1 쓰고 그 다음에 근관장 측정, 그 다음에 25번, 그 다음에 40번 웨이브1 파일 2개로 다 확대를 해서 그냥 모든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S1, S2, F1, F1, F2까지 이렇게 쭉 쓸 것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일 하나로 해결할 것이냐. 이건 어떻게 보면 회사 측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쉬운 증례는 물론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증례, 이렇게 만곡이 심한 그리고 코로나의 부위에서 많은 덴티널 쉘프를 갖고 있는 이런 증례는 이 부위를 없애지 않고는 도무지 이제 근간 성형을 올바르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할 것을 이렇게 쓰는 것을 많이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S1 코로나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파일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25번 파일을 사용한다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파일로 먼저 근간장이 측정이 되면 패스 파일, 그 다음에 S1, 그 다음에 25번 웨이브1 이렇게 쓴다면 25번까지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넥스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렇게 S1 그 다음에 25번 아니면 요것도 제외하고 X2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X2와 웨이브 1 25번과는 테이퍼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그런 성형을 원한다면 웨이브 1 25번을 쓰는 것이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용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도대체 몇 번 쓰고 버릴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그 해결 방법은 바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근거한 치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쉐이핑도 있지만 이리게이션, 그 다음에 옵추레이션 이 세 가지가 모두 3박자가 이루어졌을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흔히 쉐이핑 다음에는 옵추레이션이다 이런 공식을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근거한 치료에서는 이리게이션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NaOCl을 사용하지 않고 있던가 아니면 얇은 이리게이션 팁 적어도 27게이지 그런 팁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그것부터 바꾸신다면 엔도의 성공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